이제 무릎 꿇을 준비해. 그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토달지 말고 하라면 해. 나 여기 팀장이야. 너 부려먹는 재미도 없음. 내가 널 여기에 둬야 할 이유가 없잖니? 강재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가 녹아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에리만 L에 맞춰서 행동 똑바로 해. 디자이너 에리야 강재인이야? YL그룹 디자인팀의 팀장 자리를 되찾은 그녀는 단지 직함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되찾은 것이었죠. 지호야. 경찰이다! 이 여자 잡아가세요! 한때 모든 걸 빼앗아간 강세리에게 굴욕을 안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쁘다. 얘가 또 왜 이래? 매일 아침 제이는 세리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 커피 2잔 오늘은 진하게. 서류는 다 정리됐어. 디자인 검토안도 같이 가져와. 다음에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땐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을게.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세리의 자존심을 한 겹씩 벗겨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커피 심부름, 서류 정리, 온갖 잡무 세리의 하루는 끝없는 모욕의 연속이었고 사무실의 공기마저 이 새로운 권력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휴게실에서까지 사람들의 시선은 세리에게서 예전의 위험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의도적으로 사람 많은 곳에서 세리를 불러냈고 그 앞에서 냉정하게 지시를 내리며 그녀를 점점 더 좁은 틀 안에 가두어 갔습니다. 세리가 손에 들고 있는 커피 트레이가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제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첫 포문을 연 자의 미소였습니다. 세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만 심장의 고동은 거칠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모욕도 지금은 견뎌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제인을 향한 눈빛 속에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복수심이 선명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발끝은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가 웃는 순간 나는 칼날을 숨기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너의 모든 것을 부숴버릴 거야. 그 시각 황기찬은 우연히 마주친 유경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기찬의 시선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멈춰버렸죠. 첫눈에 끌리는 듯한 기찬의 표정은 묘하게 흔들렸고 잠시 동안 그는 주변의 소음을 잊은 채 그녀의 존재감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밑바닥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한편에는 여전히 녹음기에 담긴 세리의 범죄 음성이 생생하게 울리고 있었고 그 음성은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그의 양심을 찌르며 새로운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인의 눈빛 속 따뜻함이 기찬의 마음 한켠을 흔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세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윤비서의 움직임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세리의 뒤통수를 치는 치명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무실에서 윤비서는 조용히 황기찬에게 다가와 얇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USB가 하나 들어있었죠. 이걸 보시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물러섰습니다. 황기찬은 그 자리에서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흐릿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강세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손짓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입모양을 따라가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그 지시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화면 밖에 있었지만 그 어조와 태도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로 굳어졌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의 눈은 화면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영상이 끝나자 기찬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영상이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난 의심과 기억을 하나의 완벽한 퍼즐로 맞춰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강미라는 깊은 고민 끝에 정호성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인연과 수많은 오해 속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해왔죠. 이날 미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성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지만 오히려 너무 단단해서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성의 눈에는 논란과 의문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이미 예감한 사람의 것이었고 동시에 그 폭풍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성은 그녀에게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오성의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결심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심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윤희는 여전히 김도희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고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날카롭게 찔리는 듯 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은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고 그녀의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마음속 깊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음성 파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파일이 재생되자 교통사고 당시에 거친 소음과 함께 살려달라는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 뒤를 이은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음색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명확히 들리는 이름 없는 대화 속에서 그들은 숨기려 했던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기찬과 강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나 떨어진 듯 모든 이의 숨소리가 멎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논란과 분노 그리고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강재인은 파일을 재생한 채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서서히 올라갔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닌 사냥감이 덫에 걸린 순간을 확인한 사냥꾼의 표정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화면 속 목소리와 현실의 두 인물을 번갈아 겨누며 단 한치의 동정도 없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어.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미 모든 길이 막혀 있음을 선언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마치 저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숨쉴 공기가 끊긴 잠수부에게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처럼 차갑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순간 황기찬과 강세리의 몸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기찬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찔했지만 곧 표정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세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로를 향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선을 맞춘 그들은 더 이상 부부나 동료가 아닌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적수였습니다. 기찬의 눈빛 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밑바닥에는 오랜 세월 덮어둔 과거가 드러난 데서 오는 날 선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세리의 시선에는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함께 무너질 수 없다는 오기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기 속에도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었죠. 그들 사이를 가르는 공기는 너무도 무거워서 마치 방 안 전체가 투명한 벽으로 막혀있는 듯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마저 서로의 귀에 울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 그러나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처럼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전류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조금만 더 강해지면 곧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것 같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미세하게 손끝을 움찔거렸고 기차는 턱 근육을 굳게 조이며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표정 너머의 감정은 숨길 수 없었죠. 이 장면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위협을 동시에 들이대는 잔혹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시계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몇 초가 흘러갈 때마다 긴장은 더 팽팽해졌고 그 팽팽함은 마침내 숨을 틀어막는 듯한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이 장면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서막이자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파국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단지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권력과 생존, 복수와 배신이 뒤엉킨 전장이었고 여기서 살아남는 자는 오직 한 명뿐이라는 냉혹한 규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그 순간 누군가는 무너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모든 것을 딛고 왕좌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단 하나뿐임을 이 세 사람 모두가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지금 이 침묵을 더 잔혹하게 만들고 있었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